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어제 치른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매우 낯선 소설 최인호 선생님의 견습 환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낯설었죠? 저도 이 작품은 처음 보았는데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모든 병동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 병원에 있다. 뭐 근데 제목에서 견습 환자라고 했고 문제에서도 힌트가 조금 있었죠. 자,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병동에 불이 켜져 있음을 눈을 뜨고 있었다라고 사람처럼 드러낸 것이죠.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관찰한 대상 간호원들 시대적 배경이 조금 달라서 간호사라고 하지 않고 간호원이라고 했네요. 간혹 의사들은 그러면 관찰 대상 두 번째 의사들 비상을 알리는 주번 하사 같은 기밀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서술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뒤에 나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여기서는 몰랐겠지만 자, 서술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병원의 분위기 그리고 병원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나는 서술자는 그들 그러면 앞에서 말을 했었던 간호원과 의사겠죠. 균을 잡아먹는 균은 나쁜 거죠.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해다 좀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여기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하겠죠. 무표정하고 뻣뻣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 백혈구죠. 효능을 느껴야 했다. 두 번째 달라. 그즈음 나는 서술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럼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지 보아야 되겠죠.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새로운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갑작스레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자,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화장품 광고 본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게 읽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화장품 광고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 갑작스레 그런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죠?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그 광고는 화장품 광고죠.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성정하고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돼 무엇을 띠고 있는 웃음. 아까 간호원과 의사에게서는 웃음이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광고에서 이 미남은 웃음을 띠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것이었다. 무엇 때문이죠? 남자의 턱과 무엇? 웃음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턱이 아니라 무엇이겠죠? 웃음이겠죠.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수를 거는 듯한 매혹적인 핵심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매끈한 턱이 있어도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광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웃음이 핵심이었죠. 그 다음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으므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그러면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죠?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다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델로 아깝게 전락해버린 듯 보였다. 그러면 무엇만 하고 있었으면 웃음만 띄고 있었으면 이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일 건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 웃음을 짓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만족.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은 없이 그냥 의술을 행하는 거죠. 저들은
만약 외무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서술자는 의사가 웃음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웃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의사들이 웃음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기려고 한 겁니다.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여기서 진짜 청진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서술자만의 청진기겠죠. 이 청진기를 들고 왜 그들을 진단했을까요? 웃음을 어떻게 하면 짓게 만들 수 있을까? 웃음을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청진기를 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답니다. 다음, 죽냐? 웃겠는지 안 웃겠는지 생략 모르겠고, 나는 태어나기 하루 전, 어느덧 태어날 때가 되었네요. 휴게실에서 어두워져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광등에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생각을 했나요? 미로. 병동이 미로와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또 뭔가를 떠올렸네요. 아까는 웃음과 관련해서 광고를 떠올렸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강의 시간이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떠올렸다? 실험용 쥐.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져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나? 뒤에 나오죠. 새로운 방황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반복으로 터득한 안위와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여기 있는 새로운 방황인 거죠.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 왜? 새로운 미로, 새로운 방황이 있으니까 화이팅 찾아봐라는 겁니다.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견고한 미로 어디죠? 병동이죠. 쥐 대신 그 젊은 인턴 의사 삽입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시간이 늦어지기를 기다린 거죠. 간호원의 눈을 피해 일병동에 있는 문패, 이거 잘 모를 수 있는데 문패가 뭐냐면 이렇게 병실이 있으면 병실 앞에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죠. 여기 병실은 예를 들어서 201호에는 누가 있고 202호에는 누가 있고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병동에 있는 문패와 2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두를 막 크로스로 바꿔버린 겁니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이 문패를 바꾸는 작업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 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로 실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황을 응원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혹은 간호사들이 이 문패를 바꾸므로 인해서 그 쥐들과 같은 새로운 방황을 한번 해보아라는 것, 이 정도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온밤을 세워야 했을 정도였다. 개빡셨네요. 가을밤 한자복만을 입고 층계를 수십 번 오르내는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즐거웠습니다. 왜? 힘들었지만 원하던 것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내 병실 앞에 걸려있는 이름은 해산일을 앞두는 여인의 문패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서술자는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까지 알 수가 있죠. 늑막염으로 인해서 입원을 한 것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되었답니다. 문패를 바꾸었었기 때문이죠. 자, 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황을 시작할 것인가? 맞네요. 문패 바꿈으로 인해서 방황을 했으면 하는 거죠. 나는 나의 인턴이 새로운 방황의 길로 떠나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다음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혼란스러워서 방황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오전 8시경 나는 칫솔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달라진 낌새가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자, 하지만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인지.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쟁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2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거죠.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고, 아침을 치우는이죠. 죄송합니다. 아침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저것을 청소하고 이곳저곳을 관리하는 거겠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거울 속에서 끓고 있었다. 비유적 표현, 억압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병동은 결국은 어항,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바로 간호원들과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길을 쓰며 가까스로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바뀐 것이 없네요. 어느 팀맨과 고등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체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쥐들과는 달랐죠. 방황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시도가 더 있었다라는 거겠네요. 그게 바로 중략 부분의 내용이겠죠. 저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오전 9시 의사들은 동물원에서 각 수입한 열대동물처럼 때를 지어 회진을 시작했다. 간밤에 수면을 잘 취했는지 그들은 더욱 정결해 보였다. 오늘 퇴원이시죠. 우두머리 의사가 가운데 손을 찌르며 여전히 사탕이라도 꺼내줄 듯한 몸짓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퇴원하실 때 가원에게 약을 받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윽고 젊은 인턴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잃으신 물건은 없는지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알고 하는 소리죠. 근데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네, 다행이군요. 어젯밤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이 지닌 도둑놈, 여기서 도둑놈은 난데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문패를 바꾼 거죠.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큰 피해는 없죠. 판명이 나겠죠. 피해가 판명난다는 건데 어차피 피해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무엇라고 주의말을 주면서 사라져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내용 읽어보았습니다.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깔끔한 한글 자료는 저희 달콤한 국어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